잘퀴즈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길에 애들이 넘치는 걸 보니까 중간고사 기간인가 봅니다. 다들 열심히 중간고사 보고 희망의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또 멘붕에 빠지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아이들 유형이 참 가지가지 있는데 부모의 판단 잘못으로 수능을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이곳도 비평준화 때는 뭐 여고 정원 400명, 남고 정원 400명, 뭐 이 정도의 비평준화 학교가 있었는데요. 매년 보면은 전교 5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수능을 봤을 때 그 점수가 지방대 갈 점수가 나와서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꼭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를 여러 번 맡아가지고 지도를 해본 결과 이건 잘못된 공부 방법에 있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큰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쪽 학교에서 하나는 전교 1등, 하나는 전교 5등 안에 들어서 서울대 수시 논술까지 보고 왔는데 수능에서 지방대 점수가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을 거예요. 모의고사 때부터 들쭉날쭉 했으니까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또 상위권 애들끼리 뭐 서울의 유명한 수학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한 달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웠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서울의 유명한 강사들이, 그러니까 간판 없는 강사들이 지방에까지 내려와서 가르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라는 게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이 강사한테 배워서 일단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올라야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수능은 맨 끝에 가서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수학 예를 들면은 모의고사 문제는 어느 정도 알고 내려온다. 그래서 아이들을 비슷하게 훈련을 시켜주면은 모의고사는 잘 보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사설 모의고사 문제 정도야 강사가 알려면 쉽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또 무언가 하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의 실력, 내 아이의 점수를 높여줄 선생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아주 그런 생각을 꽉 차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바른 말을 믿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 아이가, 제가 할 때 수학 문제가 틀리면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인정을 해요. 얘는 그래요. 그런 풀이 방법 말고 조금 더 빠르고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요? 맨날 이런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1학기 딱 내신 시험 보면은 여기서 땡, 1학기 건 다 저 기억에 뒤편에 놓고 급하니까 전교 1, 2등 다투려면 내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여름방학 때부터 선행을 해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보고 땡 치고 싹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놓고 또 2학년 1학기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학년 초에 딱 올라오면은 3월달에 첫 모의고사를 보면은, 예전에는 3월달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뜻을 정확히 아는 그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모의고사를 보고 나니까 멘붕이 확 빠지거든요. 그 3학년 1학기 초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때 배웠던 내용 쉽게 말해서 저 서커스단에 가면 접시 돌리기 있잖아요. 전에는 1학년 1학기라 그래서 딱 돌리고 다 끝나면 팽개치고 2학기 다 돌리고 팽개치고 2학년 와서 1학기 돌리다가 잘 돌리네 팽개치고 2학기 잘 돌리네 팽개치고 3학년에 딱 올라오니까 이제 한꺼번에 다 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학기 거 어디 갔지? 돌려놓고 이쪽 거 돌려놓고 2학기 거 돌리다 보니까 1학기 거 비틀비틀하고 한꺼번에 돌리다 보니까 와장창 다 깨지는 거예요. 제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러 왔는데 전교 5등 안에 들고 서울대 학교장 추천으로 면접까지 보고는 수능 점수가 안 돼서 떨어졌는데요. 제가 수학을 설마 이 정도까지 전교 5등이니까 수학을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문제도 잘 푸는데 6월 달쯤 돼가지고 1학년 문제 쉬운 거를 쭉 한번 훑었더니 와장창 틀리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등급으로는 전부 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의 목표는 서울대 법대. 그러면은 서울대 법대하고 고대 법대는 그 당시에 그 점수 차이로 하면 한 문제 차이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수준이. 6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머지 기간에 열심히 하면 진짜 운이 나쁘면 고대 법대라도 턱걸이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저 올 1등급을 한번 봤더니까 맛이 휙 간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가르치면서 제일 혐오하는 애들이 막말로 진짜 욕 나오는 대가리 나쁘고 욕심만 많은 애들은 진짜 대책이 없거든요. 맨날 자기 실력을 올려줄 문제지, 올려줄 선생 찾아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문제풀이 할 때가 아니다. 기본기를 끝까지 다져야 된다. 하반기에 해도 된다. 하던 자기 반에서 자기 동기가 그 서울대 법대 간 애가 있거든요. 걔는 이 시기에 문제지를 푼다는 거예요. 걔는 이 시기에 그렇게 많은 문제지 8절 가지고 풀더라는 거예요. 이거 크게 잘못됐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간다고 아니라고 붙잡고 몇 번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놔줬어요. 놔줬더니 이웃에 사는데 이제 6월달에서 7월달 넘어갈 때는 굉장히 더워요. 근데 그 장면을 내가 못 봤으면은 차라리 나았을 텐데 서점에 가가지고 8절 문제지를 몇십 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고 가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봉다리에 들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걸 제가 보고는 너 어디 갔다 오니까 물으니까 서점 갔다 옵니다 하면서 이게 다 문제지. 그래?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외대 법대를 갔어요.
이거 스탠포드 영문학과나 마찬가지죠. 외대는 그 외국어가 전문 아닙니까? 거기에 법대, 그것도 외대가 분교가 있더라고요. 거길 갔어요. 똑같이 또다시 그렇게 망해서, 고3 때처럼 망해서,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또 한 여학생, 전기 1등 하던 여학생, 수능 점수가 지방대 점수밖에 안 나와서 끌끌하던 그 여학생은 그때 끝까지 버텨서 자기가 원하는 연세대, 공대 제일 좋은 데 갔어요. 서울대는 또 그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데 항상 정도를 걸어야지 내 아이의 실력을 올려줄 선생은 어디인가 있다. 내 아이가 점수가 올라갈 문제지는 따로 있다. 맨날 그거 찾는다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뭐 오리발인지 뭐 그런 사이트에 가서 누가 뭘 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저도 한때는 거기 들어가서 많은 걸 배우려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지금도 제가 아이들을 그 가리키는 기본 마인드에서 내가 이 그 외대 법대 간 아이가 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지금도 쟤를 그 아이가 내 아이 같았으면 내가 못 꽉 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내가 가르쳤을 거예요. 내 아이 같으면은.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 아이가 만약에 고대법대를 갔다. 그러면 절 평생 원망할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때 내가 나가서 팔절할 그 문제집 푼다고 할 때 그냥 놔뒀으면은 자기는 서울대 법대 갔을 텐데 저 새끼 때문에 나는 고대 법대밖에 못 갔어. 근데 현실은 외대 법대죠. 모르면은 그 꼴이 나는 거예요. 다들 고3 때 그 뭐 몇 점이 나왔는데 보니까 다시 풀어보니까 다 아는 문제네. 아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끄집어내지 못하는 문제지요. 머릿속에서 다 기억에서 잘려가지고 문제만 봤을 때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틀렸을 때만. 문제 풀 때는 잘 안 떠올랐는데 틀렸을 너 이거 이 문제 틀렸어 이러면 다시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기억에 접혀내는 거 끄집어내거든요. 대부분의 애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점수가 내가 그 실수로 틀린 거 실수가 아닌데 그것만 다 한 80%만 그런 일이 없어도 서울대는 가는데 그리고 내 점수 찾는다고 기숙학원으로 재수를 하러 갑니다. 그건 또 어느 정도 흐른 전의 얘기고요. 요즘 애들은 어떠냐? 요즘 애들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한 원죄가 있어요. 그 기독교에서 원죄설처럼. 그걸 싹 무시하고 고등학교 과정 합니다. 가서. 똑같이 무너져요. 물론 지금 워낙 상위권만 빼놓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만큼만 가겠죠. 그만큼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초상위권으로는 넘사벽입니다. 절대로 못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계속 뭐 중간고사가 끝나는데 그러면 애들이 이제부터는 공부 안 합니다. 고3들이. 거의 다. 이제는 틀렸구나. 뭐 해서 또 잘 봐서 희망이 생겼구나. 이러면 수시로 80%를 뽑는데 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들어가서 자기가 갈 대학이 어딘가 하고 막 찾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논술이나 수시로 뽑아주는 대학 갔을 때, 그 과에 갔을 때 나와서 과연 취업이 되느냐? 남들이 가는데 베이스 깔아주는 거로 가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여기 가서 졸업 후에 취업도 잘 된다면 가세요.
그렇지만 그런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선생님들이 계속 공부를 방해해요. 방해한다는 말이 좀 그런데요.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불러가지고 뭐 상담이 있다 해서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를 그 수시로 몰고 가요. 선생님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논술로 좋은 대학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가는 과정이 하나 요식이죠. 그 논술하겠다 그러면 너 한번 일기 한번 써봐라 그러세요. 도대체 알아보게끔 쓰는가? 개발 소발 써놓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런가요? 가서 써가지고 논술 평가하는 교수가 왔을 땐 무슨 글씨인지도 알아보지 못한 글씨를 쓰면서 무슨 논술을 합니까? 특히 이과 논술은 교과 과정에 있어요. 이과는 논술이 필요가 없어요.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장 다 똑같아요. 논술에서 그 제시문으로 그 문제가 주어지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도 교수들이 고등학생한테 무슨 학술적인 그런 이론을 요구하겠어요. 그거 기대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공부해라. 계속. 그 수가 제일 낫다. 요즘은 우리 때만 해도 그 여자들은 집에서 신부 수업 받으면 최고로 쳤어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 취업 못하면 시집도 못 가요. 남자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과엔 과연 취업을 할 수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를 보고 해야지 그냥 간판 보고 뭐 인서울 한다 이러면서 그냥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엄청난 그 비용과 그 시간을 대학 4년 다 낭비하고 또 공무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해라. 공부하고 지금은 뭐 어느 대학 가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수능 시험 쳐놓고 점수를 가지고 그때 고민을 해도 절대로 안 늦거든요. 점수 받아놓고 지금부터 뭐 나는 뭐 서울대 무슨 과, 뭐 연대 무슨 과, 어느 대학 뭐 ICU니 뭐 이래가지고 거기 뭐 좋다. 맨날 거기 들어가서 그것만 연구하고 앉았고 나중에 수능 봤을 때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죠. 입시생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보고 싶으면 부모가 봐야죠. 아이가 보는 게 아니죠. 근데 거의 다 공부는 안 하고 불안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거 찾아요. 제가 그 아이 수시 그 지도를 한번 해주려고 찾으면은 맨날 며칠 몇 달을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하나 나옵니다. 진짜예요. 그럼 공부를 언제 해요? 막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거? 공부하세요. 공부하고 나중에 점수 가지고 선택을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다들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는 게 장땡이에요. 제 말 믿고 이해하고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공부 안 합니다. 그럼 공부해서 끝까지 가는 게 그나마 정시라도 잘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제가 아까 뭐 대가리라 그랬는데 대가리가 아니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머리가 안 따라가면 그 DNA에 엄청난 욕심은 그런 욕심을 가진 DNA를 가진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가는데 맨날 나 점수를 올려줄 사람 찾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우리 고3 여러분들 공부합시다. 공부하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하다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많은데
오라는 대학은 없네가 아니라 오라는 대학이 생깁니다. 제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참, 제가 어휘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피곤해서 그런지 입술이 터졌어요. 그래서 하루 쉬니까 좀 어느 정도 가려졌는데 오늘 중으로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